깨진 그릇, 깨진 인내. 어머님, 제발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손님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그 목소리 귓가를 맴돕니다. 저는 이순자, 올해 69. 그날 아침 아들네 새 아파트. 거실은 북적였죠. 며느리 민지, 직장 동료들, 화려한 집들이, 웃음소리가 가득. 저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따뜻한 국, 고소한 전, 하나하나 날랐죠. 맛있게 드셨으면 그 마음뿐. 하지만 제 손목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김장철마다 수백 포기 배추, 손주 기저귀, 손빨래의 흔적, 묵직한 통증, 유리 국그릇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들어 올리는 순간 손끝에서 힘이 빠졌어요.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고 뜨거운 국물은 사방에 튀었죠. 유리 파편이 거실 가득. 한 손님의 발목에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저는 황급히 허리를 굽혔죠. 걸레를 집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손님들 시선이 따갑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지의 목소리, 거실을 가로질렀죠. 어머님! 날카롭고, 차갑고, 마치 칼처럼. 제발 청소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손님들 앞에서 이게 뭐예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요. 손님들 표정이 딱딱해졌죠. 저는 멈췄어요. 걸레를 쥔 채 손끝이 벌벌 떨렸죠.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손에 든 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시선을 피해요. 저를 안 봐요. 아, 이 아이도 가슴속 어딘가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유리 그릇보다 더 날카롭게 69년을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내 이름으로 산 날, 손에 꼽을 정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들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육아, 청소, 빨래, 밥까지 도맡았죠. 민지 커리어까지 모두 뒷받침했어요. 아들은 늘 말했죠. 엄마 민지가 힘들어해요. 좀만 도와줘요. 민지도 웃으며 어머님 없으면요. 저희 진짜 못 살아요. 하지만 그 고마움은 점점 당연함으로 변해갔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가족인데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닥의 유리 파편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 유리 그릇처럼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었다는 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였어요. 파편을 주었죠. 날카로운 유리, 내 손가락을 핥히고. 하지만 통증은 없었어요. 가슴의 아픔이 너무 컸어. 손끝 통증은 더 이상 통증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손님들은 머쓱한 얼굴로 하나둘 떠났어요. 민지는 현관문을 닫으면서 긴 한숨. 에휴, 이미지 관리 다 틀렸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평생 눌러온 울음과 결심이 섞여 있었죠. 난 더 이상 하녀가 아니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손녀 지우가 물었죠. 할미, 왜 울어?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안 울어 할미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알았어요.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았죠. 할미, 아프지 마.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건가? 새벽 2시 거실로 나왔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았죠. 깨진 그릇을 치우었던 자리 여전히 반짝였어요. 유리 가루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마치 저처럼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침묵의 출발. 다음 날 새벽 5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옷까지 몇 벌, 낡은 지갑, 남편이 사준 손목시계, 가방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69년 치고는 너무 가벼웠죠. 내 인생이 이게 다구나. 손녀 지우 방, 문 앞을 지날 때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틈으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죠. 할미는 지우 없으면 못 사는데.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우는 잘 클 거야. 나 없이도.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작은 소리가 새벽을 갈랐죠. 뒤를 돌아봤어요. 69년 동안 살았던 흔적들. 안녕, 마지막 인사를 속으로만 했죠. 복도에 섰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죠. 천천히 한 발 한 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보는 거야.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낯설었어요. 69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두려움과 자유가 섞인 얼굴. 1층에 내렸어요. 경비 아저씨가 놀라 물었죠. 할머니, 이른 시간에 어디 가세요? 저는 웃었어요. 산책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를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고 맑았죠.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아,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버스 정류장. 첫 차를 기다렸어요. 손목 시계를 봤죠. 5시 47분.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 여보, 미안해. 이제 나 내 길 갈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어. 그 시각, 아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민지도 마찬가지. 손주 지우만 뒤척이고 있었죠. 아침 7시, 아들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침 준비 다 됐죠? 대답이 없었죠. 부엌으로 갔어요. 텅 비어 있었죠. 엄마, 어디 계세요? 방을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죠. 옷장도 열어봤어요. 옷 몇 벌,
사라졌어요. 여보, 엄마가 없어. 민지가 뛰어왔죠. 네, 무슨 소리예요? 방에도 없고 짐도 없어. 설마 화나셔서 나가신 건가요? 둘은 서로 쳐다봤어요. 불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해봐요. 아들이 전화했죠. 따르릉, 따르릉. 안 받으셔. 문자 보내요. 민지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읽음 표시. 하지만 답장 없음. 금방 오시겠죠? 그러겠지. 하지만 둘 다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손녀 지우가 아침에 일어나 울기 시작했어요. 할미, 할미, 어디 갔어? 민지가 달랬죠. 지우야, 할미 곧 와. 아니야. 할미 보고 싶어. 냉장고를 열었죠. 반찬 하나도 없었습니다.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웠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빨랫감이 산처럼 쌓였어요. 지우는 어린이집에 보낼 옷이 없었죠. 여보, 빨래 좀. 나도 바빠. 부부의 첫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던 거 왜 이렇게 많아? 몰랐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새벽 2시 회사 일 끝내고 집에 돌아왔죠. 설거지 산더미, 빨래 넘쳐나고 눈 밑 다크서클 짙게 깔렸어요. 거울을 봤죠. 내가 이렇게 됐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조퇴를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우를 데리러 가야 했죠. 상사가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죄송합니다. 민지는 중요한 회의에 지각을 했습니다. 팀장이 쏘아봤죠. 민지 씨 정신 좀 차려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밤, 거실 소파, 나란히 앉은 부부, 지친 얼굴로 서로 말이 없었죠.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우리가 너무했나 봐. 어머님이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엉망이네요. 아들은 대답 대신 고개를 떨어뜨렸죠. 엄마가 이 모든 걸 혼자 다 하셨구나. 우린 뭘 한 거지? 침묵이 흘렀어요. 죄책감이 둘을 짓눌렀죠. 그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돌아가는 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이제 없습니다. 돌아온 할머니.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후 밤 11시 민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병원. 여보세요? 네, 지우가요. 손녀 지우 40도 고열. 응급실 이송.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우가 큰일 났어. 급히 옷을 입었어요. 아들과 민지는 병원으로 달렸죠.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응급실 도착. 지우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가쁜 숨소리와 창백한 얼굴. 지우야, 민지가 달려갔죠. 의사가 말했어요. 폐렴입니다. 열이 너무 높아요.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네,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실로 옮겼어요. 링거를 꽂았죠. 지우는 신음했어요.
아파, 할미. 할미, 보고 싶어. 민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지우야, 엄마 여기 있어. 싫어. 나는 우리 할미. 아들이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엄마. 미안해. 밤새 지우 곁을 지켰어요. 민지는 젖은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닦았죠. 아들은 간호사를 계속 불렀어요. 새벽 3시. 지우의 열은 39.8도나 되었고 열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민지가 울며 중얼거렸죠.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새벽 4시. 민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었어요. 아들도 복도 벤치에 쪽잠을 청했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였습니다. 가방을 든 채 지친 얼굴로 들어섰어요. 지시우 침대에 옆으로 다가갔죠. 아이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할미 왔어. 지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할미, 그래, 지우야, 할미 왔어. 아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민지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어머님, 목이 메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민지는 무릎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너무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우 손을 잡고 앉았죠. 아들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지우는 괜찮을 거야. 엄마. 걱정 마. 그날 밤 저는 지우 곁에 앉아 있었어요. 민지와 아들은 복도로 나갔죠. 우리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최악의 며느리야. 민지가 울었어요. 난 최악의 아들이고 이틀 후 지우의 열이 떨어졌습니다. 37.2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지우는 웃으며 죽을 먹었어요. 할미가 해줘서 맛있어. 민지와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다가왔죠. 어머님, 민지야, 어머님, 집으로 가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야, 난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민지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 저희 없이 어떻게 사세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도 잘 살 거야. 나 없이도. 어머님, 지우를 잘 돌봐줘. 할미가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줘. 민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들도 다가왔죠. 엄마, 제발 돌아와요. 저는 아들 뺨에 손을 얹었어요.
잘 살아, 아들아. 이젠 엄마도 사람답게 살고 싶구나.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민지와 아들이 서 있었죠. 지우는 침대에서 손 흔들었어요. 할미, 안녕.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지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69년 만에 핀 자유. 저는 고향 근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한 평 남짓, 마당이 딸린 낡았지만 따뜻한 집, 짐을 풀었어요. 오래 걸렸죠. 하지만 천천히 했어요. 급할 게 없었죠. 마당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장미, 채송화, 봉숭아, 어릴 적 어머니가 심으시던 꽃들, 삽으로 흙을 파며 혼자 중얼거렸죠. 이 꽃들도 제철에 피우려면 때가 있나 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까지 69년이 걸렸네. 흙 냄새가 좋았습니다. 손에 묻은 흙이 따뜻했어요. 해가 비쳤죠.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일주일 후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민지 손글씨.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지우가 매일 할미 이야기해요. 할미,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님도 꿈이 있으셨을 텐데, 하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저는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어머님, 가끔이라도 연락 주세요. 민지 올림. 저는 편지를 창가에 두었어요.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미소엔 분노가 없었죠.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늦게 피어난 자유의 온기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였어요. 띠링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우가 서 있었죠. 할미, 아이가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죠. 우리 지우, 할미 보고 싶었어? 응. 엄청. 아들과 민지도 함께였어요. 민지가 고개를 깊이 숙였죠. 어머님, 찾아뵈어도 될까 해서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민지 눈에 눈물이 맺혔죠.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오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많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꽃을 구경했죠. 할미, 이 꽃 예뻐. 그래, 할미가 심었어. 할미, 대단해. 아들과 민지는 조심스럽게 제 텃밭을 도왔습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불편하진 않으세요? 저는 웃었어요. 불편. 전혀. 난 지금 가장 편해.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그만 사과는 그만하자. 대신 지우 잘 키워. 그게 날 행복하게 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어섰어요. 그래, 조심히 가. 현관 앞에서 지우가 안겼어요. 하임이 또 올게. 그래, 오고 싶을 때. 언제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대신 미리 연락하고. 그 말에 경계가 담겨 있었죠. 이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방문은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 민지는 알아챘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들이 떠났어요. 차가 멀어질 때까지 손 흔들었죠. 현관문을 닫았어요.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주황빛 하늘,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 나왔어요. 손목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오래된 시계. 여보, 나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조용히 눈물이 흘렀죠. 그리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을 채웠어요. 정원을 봤어요. 제가 심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이제야 마당으로 나갔어요. 해질녘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꽃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죠. 69년 동안 누군가 되려고 그렇게 애썼어.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 하지만 이젠 그냥 이순자로 살 거야. 봉숭아 꽃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가 꽃을 좋아하셨는지. 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피우면 되니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죠. 여보, 아들아, 민지야, 지우야, 모두 행복하길. 그리고 나도 이제 행복할 거야. 창문에 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마당을 비췄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예전엔 채널 고르는 것도 눈치 봤는데 이젠 내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어요.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 예전 같았으면 아직도 설거지 하고 있을 시간. 하지만 지금 저는 자유로워요.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죠. 좋은 꿈 꾸자 이순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줬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숨소리, 고요한 밤, 자유로운 영혼. 69년 만에 이순자는 진짜 이순자가 되었습니다.